우리가 왜 심리치료에 관련되는 부분, 이 치료라는 관련되는 내용에 대해서 이야기를 참 많이 하는데, 한번 치료에 관련되는 관점을 우리가 한번 생각해 볼 수 있는 시간이 좀 필요할 것 같아요. 그래서 우리가 심리치료를 해야 된다. 뭐 마음치료는 모른다 치고 심리치료를 해야 된다라고, 그러면 왜 심리치료가 왜 필요할까? 라고 한번 생각을 해보면은, 일단은 내가 마음이 아프기 때문에 치료를 하려고 하는 거예요. 아프지 않는데 치료할 사람은 없거든요. 그래서 내 마음이 아프다라고 느끼기 때문에 이 아픈 거를 치료를 하려고 합니다. 그래서 마음이 아픈데 무엇을 치료해야 되느냐? 심리에 문제가 있으니까 마음이 아픈 거거든요. 심리에 문제가 발생이 됐기 때문에 마음이 아파. 이거는 당연한 거예요. 그러면 심리 문제, 그러니까 마음이 아프다는 것을 치료한다는 얘기는 심리 문제를 해결하든가 치료하든가 어떤 방법을 택해야 돼요. 이거는 기본적인 내용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마음이 아픈데 심리 문제에 관련되는 부분을 해결하고 치료를 함으로써 마음이 아파지지 않도록 만들어가는 것을 우리는 심리치료라는 개념을 이야기를 합니다. 자, 여기에서 이 마음이 아프다. 마음은 결국은 심리의 작용에 의해서 느껴지는 거거든요. 그래서 우리가 엄격히 따지면 심리치료라는 개념은 뭐냐면 심리의 문제를 해결하는, 마음을 아파지는 것을 치료하는 이런 기법을 얘기하는 거예요. 그래서 심리치료는 심리를 이용한 치료법이라고 보면 되는 거예요. 자, 여기 이제 가장 큰 문제는 뭐냐면 도대체 얼마만큼 아프냐? 이게 관건이에요. 얼마만큼 아프냐? 그래서 우리가 항상 늘 생각을 할 때 보면 심리치료에 관련되는 부분을 가면 아픔에 관련되는 이 강도, 그 다음에 기간, 이런 부분들이 이제 굉장히 중요한 역할을 많이 하거든요. 자, 그렇게 되다 보면은 심리치료를 한다. 마음이 아파. 마음이 아프면 우리가 통상 무엇을 할까요? 통상 마음이 아프면은. 그래서 많이들 하고 있는 게 뭡니까? 상담을 합니다. 뭐에? 심리, 즉 심리 문제가 뭐가 있는지를 상담을 해요. 그러고 난 다음에 심리를 치료를 해요. 이 얘기를 되게 많이 합니다. 또 있어요. 뭐가 있냐면 심리 상담을 하고 심리 치료를 하는데 이게 잘 안 돼. 문제가 너무 많아. 근데 더 아파. 그리고 일상생활을 못할 정도로 내가 너무 힘들어. 라고 가게 되면은 뭐가 만들어지냐면 정신의학이 있어요. 우리가 일명 얘기하면 정신과 치료를 받는다는 말을 많이 써요. 그럼 정신의학에 의해서 뭐 약물요법이 됐던 주사요법이 됐던 아니면 호르몬 관련되는 치료가 됐던 이렇게 해서 정신의학의 도움을 받아서 심리의 문제에 관련된 걸 해결해서 아픈 거를 해결할 수 있는 방법을 쓰는 게 바로 정신의학에 관련되어 있는 부분의 영역이거든요. 여기는 이 신체에 관련되어 있는 부분 또는 뇌에 관련되는 부분, 몸에 관련되어 있는 부분으로 다룹니다. 이거를 통해 가지고 심리의 문제를 해결해서 마음이 아프지 않도록 만들어가는 그런 기법이 존재하고 있어요. 자, 이렇게 가다 보니까 심리 상담과 심리 치료를 하고 있는 쪽이 있고, 그 다음에 정신의학 영역인데 요 중간에 겹쳐지는 부분이 있어요. 중간에 겹쳐지는 부분. 요게 의학에 관련되는 이제 우리가 임상심리 치료라는 개념이 이제 여기서 나오는 거예요. 결국은 신체 내에 관련되는 부분과 그 다음에 심리 상담에 관련되는 부분이 결합이 돼서 요 중간에 들어가 있거든요. 이거는 우리가 일명 어느 쪽에 가까우냐는 건 그건 잘 몰라요. 그런 가장 중요한 거는 마음이 아픈 사람들을 원래대로 되돌리기 위한 노력을 하고 있는 거예요. 되돌리기 위한. 그래서 우리가 이 두 가지를 기본적으로 가지고 가는데 문제가 또 하나 있냐면 정신의학의 신체 내에 관련되는 부분을 가지고서 우리가 정신의학으로도 계속 하고 있는데도 점점 악화돼 가고 더 문제가 생기는 거예요. 이 중간에. 그래서 상담으로 치료도 안 되고 정신의학으로도 시간이 오래 지속이 됐는데도 계속 반복되고 있는 거예요. 그렇게 된다면 과연 이제 여기에 어떤 치료법이 또 하나가 또 들어가야 되느냐라고 이렇게 생각을 해볼 필요성이 있다는 얘기예요. 결국은 심리를 이용을 해서 마음이 그렇게 되다 보니까 마음을 아프지 않도록 하기 위해서 심리 문제를 해결하는 방법에는 상담을 해서 치료하는 방법이 있고 정신의학으로 해서 치료하는 방법이 있고 또 하나는 마음이 작용하는 마음을 이용을 해서 치료하는 방식이, 왜냐하면 마음을 이용을 해서 이 심리 문제를 해결하는 거예요. 그래서 해결함으로써 아파지지 않도록. 그래서 우리는 이거를 마음치료, 근데 이게 명확하게 명칭을 정하기가 되게 어려워요. 여기 되게 애매한 부분에 들어가 있기 때문에. 자, 이렇게 우리가 구분을 해볼 수가 있게 되는데 여기에서 이제 가장 큰 관점은 뭐냐면 심리에 관련되는 부분을 치료를 한다. 그러면 무엇을 가지고 치료를 할 것이냐 라고 이제 얘기가 나오는 거거든요.
그러면 뭘 가냐면 심리를 이용을 합니다. 심리를 이용을 해서 심리 치료하는 방식이죠. 여기는 신체 또는 뇌, 호르몬, 이 관련되는 이거를 조절을 해서 심리 문제를 해결합니다. 그래서 결국은 뭐냐면 몸을 이용을 해서 신체를 이용을 해서 여기는 신체를 이용을 합니다. 신체를 이용을 해서 심리 문제를 해결하는 거죠. 그리고 여기는 심리를 이용을 해서 심리 문제를 해결합니다. 또 이 마음에 관련되는 부분 쪽에서는 마음을 이용을 합니다. 마음을 이용을 해서 결국은 심리 문제를 해결하는 거죠. 이렇게 세 가지로 나눠볼 수가 있거든요. 왜? 인간은 몸과 마음으로 구성되어 있기 때문에 몸이 있고 마음이 있습니다. 그러면 몸과 마음을 연결해 주는 게 심리거든요. 그래서 내가 마음에서 아프다 그러면은 몸을 이용을 해서 안 아프게 만드는 방법, 심리를 이용해서 안 아프게 만드는 방법, 마음을 이용해서 안 아프게 만드는 방법, 세 가지로 엄격하게 보면 구별을 할 수가 있다는 얘기예요. 그런데 지금까지 마음에 관련되는 부분을 이용을 한다. 그러려면 마음이 뭔지를 알고 마음이 어떻게 들어가는지를 알아야 되거든. 여기는 신체가 어떻게 들어가고 호르몬이 어떻게 되는지 연구도 많이 했고 뇌가 어떻게 작용되고 있는지 연구도 많이 했고 그리고 심리를 이용을 한다. 심리에 관련되는 부분도 연구가 진짜 많이 했거든요. 그래서 신체가 반응될 때 어떤 형태로 반응되고 안 아프게 하려면 어떻게 가야 되고 이런 연구는 많이 했어요. 여기도 연구가 많이 돼 있고 여기도 연구가 많이 돼 있어요. 문제는 뭐냐면 이 마음에 대한 연구가 거의 안 돼 있다는 게 문제예요. 자, 그러면 어떤 경우에는 심리를 이용을 해서 이 마음을 안 아프게 만들 것인지 어떤 경우에는 신체를 이용을 해서 마음을 안 아프게 만들 것인지 그리고 어떤 경우에는 마음을 이용을 해서 안 아프게 만들어야 되는지 이거를 구별을 해야 되거든요. 이거 구별을 해야 될 거 아니에요. 이거를 구분해야 됩니다. 우리는 이거를 뭐라고 얘기하냐면 이 진단이라고 우리가 표현하는데 자, 당신은 심리를 이용을 해서 치료하면 얼마든지 돼. 심리를 이용을 해서 치료하는 방법으로 써도 됩니다. 당신은 신체를 이용해서 쓰십시오. 그 다음에 마음을 이용해서 써야 됩니다. 라고 구별을 해줘야 되거든. 누군가가 해줘야 돼, 이거를. 근데 이게 구분이 안 되면은 모든 건 다 아픈 사람들은 다 심리를 이용해서 아픈 사람들은 심리를 이용해서 다 치료할 수 있다라고 얘기를 해요. 그리고 정신의학 쪽에서는 뭐라고 얘기합니까? 아픈 사람들은 뇌나 또는 이 호르몬을 이용을 해가지고 다 치료할 수 있다라고 얘기를 해요. 아픈 사람들은. 그리고 우리가 여기서 얘기를 할 때는 마음에 관련되는 부분을 이렇게 간다? 이거는 해본 적이 없어. 그래서 이거는 얘기를 안 해요. 여긴 사이비 영역. 그래서 심리치료 아니면 심리에 관련돼서 이용을 해서 가는 거 아니면 신체를 이용하는 거 둘 중에 하나로 가야 된다라고 결론을 딱 지어버리는 거예요. 이게 지금 현재 현실이거든요. 그러면 이게 구분이 지금 안 되고 있어요. 진단 자체가 안 돼요. 왜? 다 자기들이 다 치료하니까. 이걸로 다 아픈 거는 다 해결할 수 있다. 이렇게 돼버리는 거예요. 그래서 정신은 정신대로, 그 다음에 심리 상담은 심리 상담대로 그래서 치료 쪽이 완전 양분화되어 있는 상태라고 보면 돼요. 자, 여기에서 우리가 또 하나가 필요한 게 뭐가 있냐면 제일 먼저 그러면 아파. 그러면 이제 아프다라는 이런 개념을 한번 생각을 해봐야 돼요. 그러면 왜 아프냐? 그래서 우리가 왜 경증이라고 표현을 하는데 아프긴 아픈데 그냥 일상생활 하는데 지장 없고 뭐 조금 노력하니까 괜찮아지는 것 같고 뭐하고 이렇게 해서 경증이라는 얘기는 아프긴 한데 그냥 내가 조금만 노력 누가? 내 자신이 조금 노력하니까 원래대로 돌아와. 그런 경우 많이 있잖아요. 왜 우리가 왜 몸이 아플 때 감기 기운이 좀 있어 그래가지고 나 혼자서 그냥 푹 자고 일어났더니 좀 괜찮아졌어. 이런 것처럼 그냥 내 스스로가 내 자신이 노력을 해서 원래대로 돌아가는 거예요. 즉 편안한 상태로 내 마음이 아프지 않은 상태로 돌아가게 만드는 거예요. 요 경증이니까 요건 누가 하느냐? 내가 할 수 있어요. 내 자신이. 이런 경우 있어. 그러면 어디에 도움을 안 받아도 돼요. 아픈 걸 내 자신이 그때그때 해결을 할 수 있으니까. 그런데 내가 뭐 힐링을 한다 해서 뭐 여행도 다니고 뭐도 하고 이렇게 가봐도 이게 해결이 안 되는 거야. 아픈 게 안 사라지는 거야. 괜찮아진 것 같았는데 또 아픈 거야. 계속 아파져요. 결국은 노력을 하긴 했는데 이게 잘 안 돼. 그러면은 뭘로 갑니까? 이제 문제가 발생을 한 거예요. 나한테 이제 문제가 발생. 이건 내 노력으로는 안 되는 거예요. 내가 할 수 있는 방법을 모르겠는 거예요. 그럴 때 뭐를 하고 있습니까? 내가 이제 몰라. 내 자신이 모르는 거죠. 그러다 보면은 누군가에게 전문가로부터 도움을 받아야 돼요. 이게 여기서부터는 전문가의 도움을 받아야 돼요. 도움이 필요한데 이때 뭐를 하냐 그러면 심리에 관련되는 부분으로 갈 것이냐
그 다음에 이 신체를 이용하는 쪽으로 갈 거냐. 여기서 분명히 도움을 받아야 되거든요. 그래서 우리가 많이 하는 게 상담을 한다든가, 그 다음에 여기에서 뭔가 상담을 해서 지금 내가 뭐가 문제 있는지는 알아야 되니까. 그래서 상담에 도움을 받는다든가, 또 우리가 흔히 많이 하는 뭐 강연이 됐던 강의가 됐던 어떤 뭐 공부가 됐던 또는 뭐 수련이 됐던 뭐 어떤 뭐 우리가 종교적인 것이 됐던 뭐가 됐든 간에 뭔가의 도움을 받아서 원래대로 돌아가려고 하는 거거든요. 원래대로 돌아갑니다. 대부분은 다 왜? 마음이 아픈 거를 해결을 해서 안 아프게 만들려고 하는 행동들이거든요. 그래서 이 문제가 생겼을 때는 이렇게 상담이나 기타 등등 전문가의 도움을 받아서 이렇게 회복을 합니다. 자, 문제가 또 생겼어요. 전문가의 도움을 받았는데 해결이 안 되고 계속 반복되는 거예요. 그래서 상담을 한번 가서 이렇게 진행을 했더니 1개월이 지나고 3개월이 지나고 1년 좋아지는 게 아니라 점점 더 이상해져 가고 있어요. 점점 더 이상해져. 이거는 지금 치료되고 있는 게 아니거든요. 근데 상담을 하고 오면은 뭔가를 하고 오면은 편안해져. 근데 이게 얼마 못 가. 그래서 또 다시 힘들어지고 이런 일이 치료 안 되고 있다는 얘기거든요. 또 마찬가지로 신체를 이용해서 치료를 했으면 치료가 돼서 원래대로 돌아와서 이제는 일상생활을 해야 되는데 그때는 괜찮은데 이게 안 되는 거야. 그래서 이제 주기적으로 계속 뭔가 치료를 계속 해야 돼요. 이걸 계속 해 가는 거예요. 그걸 치료가 됐다라고 얘기를 하는 게 아니거든. 치료는 말 그대로 끝나고 더 이상 그걸 하지 않아도 내가 원래대로 일상생활을 아프지 않게 일상생활을 해 나가도록 하는 게 치료거든요. 자, 그러다 보니까 이제 문제가 생겼어. 이게 잘 안 돼. 여기서 해결되는 경우도 굉장히 많아요. 자기 자신 스스로가 해결하는 경우 매우 많습니다. 그리고 전문가의 도움을 받아서 문제를 해결하는 경우 굉장히 많아요. 자, 이게 문제가 또 발생이 되다 보니까 뭘로 갑니까? 이게 예전에는 문제로 이렇게 문제를 이렇게 해서 내가 나름대로 노력하고 좀 편해지고 그랬는데 이제는 이게 안 되는 거예요. 그거를 우리는 일명 심리 장애가 발생했다. 즉 하나가 고장이 나버린 거예요. 하나가 완전 고장 나버렸어요. 그래서 이 장애가 발생을 합니다. 심리 문제가 악화되면 심리 장애로 전환을 하면서 하나를 고장을 일으켜버리는 거예요. 이거 고장이 나버리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가 고장이 났어. 그래도 힘들고 왜? 하나가 고장났던 두 개가 고장났던 그래서 더 힘들어지는 거예요. 즉 이거는 왜 이렇게 구분하냐면 악화되는 정도를 얘기하는 거예요. 힘든 정도를 얘기하는 거예요. 힘든 정도와 기간을 얘기하는 거예요. 점점 길어지고 예전에는 한 일주일 동안 아프고 그리고 또 상담 한번 하고 나면 한 3일 괜찮았다가 또 한 일주일 아팠다가 3일 괜찮았다 이랬는데 어느 순간부터 이게 안 되는 거예요. 막 한 달씩 가고 몇 개월씩 가고 이렇게 진행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장애라고 우리가 이게 표현을 하게 되는데 심리가 장애가 생겼는데 심리를 이용을 해서 이거는 좀 이상해. 심리의 장애가 고장난 걸 가지고서 고장난 걸 치료한다는 게 이게 말이 안 되는 얘기거든 지금. 이때부터는 달라지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러면 정신의학에 관련된 부분은 똑같아요. 이 심리가 어떤 상태에 놓여 있는지 얼마만큼 아픈지 이게 중요한 게 아니라 뭐가 뇌라든가 호르몬을 이용을 해서 신체를 이용을 해서 하게 되니까 일단은 편안해지거든요. 아픈 거에서 약간 벗어나지거든요. 그래서 이때부터는 뭘 하냐면 대체적으로 심리 쪽으로 해서보다는 정신의학 쪽에서 많이 다뤄요. 이때부터는. 왜냐면 안 그러면은 감당이 안 되거든요. 계속. 언제까지 갈 수도 없는 거고. 그래서 뭘 하냐면 심리장애일 경우에는 뭐가 필요하냐면 심리가 고장난 거를 치료를 해야 돼. 이때부터는 치료가 필요하거든요. 도움 차원으로는 안 되는 거예요. 자, 문제는 뭐냐면 이게 치료가 되면 참 좋은데 안 됐을 경우에는 더 아파. 왜냐면 심리는 3개가 있기 때문에. 그래서 심리장애 2개가 또 발생을 하는 거예요. 심리장애 2개가 발생을 하고 더 악화되면 심리장애 3개가 발생을 하는 거예요. 여기까지 이제 다루고 있는 게 우리가 마음이 아프다라는 거를 이제 다루는 겁니다. 자, 그러면은 우리가 한번 얘기를 해보는 거예요. 자, 경증일 때는 자기 혼자서 얼마든지 해결할 수 있어. 문제일 경우에는 과연 누구의 도움을 받을 것이냐. 이게 나오거든요. 누구의 도움을 받을, 문제니까. 그러면 심리의 도움을 받을 수도 있고 정신의학의 도움을 받을 수도 있어요. 왜? 그러면 회복을 할 수 있어요. 전문가의 도움을 받아서 회복을 하면 되니까. 근데 회복이 안 되고 일정 기간을 계속 가고 있거나 반복되고 있거나 또 악화되고 있다라고 하게 되면 이거는 여기 치료법이 아닌 거예요. 그러면 어디로 가야 돼? 이 관련되는 심리장애다.
그 다음에 심리장애 2개다, 심리장애 3개다. 이게 왜 필요하냐면 바로 이 관련돼서 구분을 해줘야 돼요. 어떤 상태에 있는지 이 사람이. 그래서 이걸 구분을 해서 진단을 내려줘야 이 사람에게 어디를 가세요 라고 해줄 수가 있거든요. 그래서 심리를 이용하는 걸로 충분히 아픈 게 해결될 수 있습니다 라고 얘기를 해줘야 되고, 또 정신의학, 이거는 정신의학으로 충분히 할 수 있습니다 라고 얘기를 해줘야 되고, 그 다음에 또 마찬가지로 이 마음에 관련되는 부분으로 해결할 수 있습니다 라고 얘기를 해줘야 되거든. 문제는 뭐냐면 심리장애급 이상으로부터는 심리가 이미 장애가 발생을 했기 때문에 심리를 이용을 해서 심리를 이용을 해서 고장난 심리를 이용해서 고장난 걸 치료한다라는 말은 말이 안 되는 얘기가 돼버리는 거예요. 그때부터는 매우 쉬운 거. 그래서 심리장애 이후부터는 이 심리상담 개념이 없어야 돼요. 왜? 고장난 걸 가지고서 고장난 걸 치료한다 그러면 다른 게 또 고장나거든요. 그래서 이 고장난 하나를 치료하려고 다른 심리를 이용을 했다가 그 심리마저도 고장이 나버려요. 그래서 1단계, 2단계, 3단계까지 이렇게 고장나는 속도가 느린 것 같지만 매우 빨라요. 치료하려고 들면 너무 빨라지거든. 왜? 장애를 치료를 하기 위해서 다른 심리 하나를 이용을 하게 되다 보니까 그 다른 심리 하나가 마저 고장이 나버리는 거예요. 자, 심리 2개가 고장이 났어. 근데 남아있는 하나를 가지고서 다시 또 이걸 치료하려고 드니까 이 하나가 감당이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결국은 심리가 하나씩 무너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무너지기 전 단계에서는 이거를 무너지지 않도록 돌리면 되거든요. 그때는 다 필요해요. 그러나 한번 무너지기 시작을 하게 되면 절대 하지 말아야 되는 것들이 있거든요. 그래서 우리는 항상 늘 생각을 할 때 제일 중요한 게 뭐냐면 이 구분하고 진단을 이렇게 가게 되는데, 자, 여기서 이 심리는 심리장애급 이상에서는 심리에 관련된 걸 가지고 치료를 해서는 안 된다고. 왜? 악화되는 것밖에 안 되니까. 자, 그러면은 이 신체를 이용을 해서 우리가 뇌에 관련돼서 호르몬에 관련된 이거를 치료를 합니다. 그 전에는 돌아갈 수 있어요. 왜? 내가 다시 회복을 할 수 있는 힘이 있기 때문에 아프고 힘든 거를 잠시 이렇게 안정시켜 놓고 있다 보니까 내가 우연한 게 내 나름대로 이렇게 나름대로 노력을 하다 보니까 도움을 받아서 회복을 합니다. 그래서 이제 일정 시간 지나면 원래대로 편안한 상태로 해서 일상생활을 해갈 수 있거든요. 이때도 정신의학의 도움이 굉장히 중요할 때가 많이 있어요. 이 문제에 관련되는 부분에서도. 그러나 장애로 넘어가게 되면은 신체를 아무리 이용을 하고 뭘 하더라도 이 장애가 회복이 되지 않는다는 게 문제예요. 그러나 내가 너무 고통스러워. 내가 일상생활을 못할 만큼 그래 너무너무 답답하고 너무 힘들어. 그럼 지금 당장 내가 어떻게든 안 아파야 될 거 아니에요. 그때 많이 처방받는 게 바로 신체를 이용을 해서 일단 아프지 않도록 하는 것. 이게 매우 중요하고, 그리고 난 다음에 심리장애인 것을 치료를 해야 되는데, 자, 심리 이걸로는 치료가 안 돼. 심리장애급부터는. 그러면 정신의학에서는 지금 아픈 거를 그래도 많이 완화시켜주는 역할은 해. 그래서 일상생활을 다시 할 수 있는 그런 역할은 기본적으로 역할적에서 안정시켜주는 역할을 할 때 의학에 관련된 도움을 받는 거는 맞는데, 결정적인 거는 이게 심리장애로 인해서 발생이 된 문제다 보니까 심리장애를 근본적으로 치료를 하지 않으면 돌아가지지 않는다는 얘기가 나오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때부터는 정신의학에서는 치료라는 개념이 아니라 지금 아프지 않도록 컨트롤해주고 관리해주는 역할을 하게 된다는, 이 역할의 문제거든요. 관리해주는 역할을 하게 되면 그러면 치료법은 아니에요. 이때부터는 치료법이 아니에요. 그러면은 무엇을 해야 되느냐? 이거를 안정시켜주는 역할을 하면서 결국은 이 마음을 이용해야 돼. 이거 하나밖에 남은 게 없거든요. 이거 하나밖에. 그럼 이 마음이라는 건 뭐냐? 인간이 태어나서 죽을 때까지 변함없이 작용하고 있는 이 마음이 갖고 있는 그 힘을, 왜? 심리에 작용을 하고 있으니까. 그래서 이 마음이 갖고 있는 힘을 심리에 영향을 줘서 심리 자체를 하나이면 하나를 회복하게, 2개일 경우에는 2개 다 회복을 할 수 있도록 이렇게 만들어가는 역할을 해야 되거든요. 그래서 이때부터는 마음에 관련되는 이 원리가 작용을 해야 되는데, 그래서 결국은 마음을 이용한 치료법이 필요한 상태가 지금 현재 우리가 지금 하고 있는 방법이거든요. 마음을 이용한 치료법이에요. 이거는 심리장애급 이상에서는 마음을 이용한 치료와 그 다음에 내가 일상생활을 못할 정도로 또는 내가 너무 힘들어, 그런 정신의학에 함께 결합이 돼서 요 영역에 의해서 치료가 된다는 얘기예요.
심리 장애급은. 그리고 우리가 일상적으로 경증이 됐던 문제가 발생됐다면 요 관련되는 요 중복되는 부분들이 있어요. 이렇게 가면 돼요. 그러면 심리 문제일 때 마음 치료를 할 필요가 과연 있겠느냐? 회복할 수 있는 방법이 얼마든지 많은데 심리를 이용해서도 회복할 수 있고 신체를 이용해서도 회복을 할 수 있는데 굳이 마음까지 가지고서 회복을 할 필요가 없거든. 왜? 여기는 마음에 관련되는 것도 알아야 되지, 뭐를 해야 되지, 작용을 시켜야 되기 때문에. 그래서 시간이 조금 소요가 되거든. 시간이 좀 걸려요. 그렇기 때문에 굳이 가지 않고 심리를 이용하는 걸 하셔도 됩니다. 또는 신체를 이용하는 걸 하셔도 됩니다라고 해줄 수가 있게 되는 거예요. 그러나 장애급부터는 정신의학을 함께 결합을 시켜서, 왜? 굉장히 힘들고 고통스러운 사람들은, 위험한 사람들은 정신의학의 도움을 받아야 돼요. 왜? 마음을 이용하는 방법은 시간이 오래 소요되기 때문에. 왜? 나에게 만들어야 되거든요. 뭘로? 습관을 만들어야 되기 때문에. 여기는. 이게 굉장히 중요한데 이런 관련되는 내용들로 우리가 과연 구별을 하고 그 다음에 이게 어떻게 가야 되는 거야. 사람들을 볼 때 과연 그러면 이 사람이 지금 어느 단계에 와 있는지를 먼저 아는 게 우선이 돼. 그래야 어떤 방법을 적용할 것인가 라는 거를 우리가 충분히 생각해 볼 수가 있게 되거든요. 그러면 사람들이 이야기를 많이 해요. 자, 경증이다. 그렇게 되면은 여기에 자기 자신이 회복할 수 있어. 우리가 이걸 통상 그냥 수치화 시키지는 않았지만 그냥 우리가 이해를 돕기 위해서 마이너스 10에서 플러스 10을 오고 가요. 즉 마이너스 10일 때 플러스 10일 때. 그래서 내가 힘들 때는 언제 느끼는 거예요? 힘들다 느끼는 건 마이너스 10일 때예요. 기분 좋다, 재밌다, 즐겁다 라고 느끼는 거는 플러스 10일 때예요. 이게 일상 살아가면서 우리가 늘 느끼는 거거든요. 그래서 내가 마이너스 10일 때는 플러스 10이 되기 위해서 노력하니까 또 얼마 안 돼서 또 플러스 10으로 가고 또 뭐 나름대로 얼마씩 차이가는 있겠지만 마이너스 10 플러스 10으로 갑니다. 근데 이게 마이너스 10 플러스 10 가지고는 안 돼. 왜? 심리 문제로 들어가면은 결국은 이게 마이너스 100에서 플러스 100이라 이렇게 보면 되는 거예요. 자, 그러면은 내가 예를 들어 마이너스 10일 때 내가 만약에 회복을 하기 위해서 노력을 하고 뭘 하고 이래서 이제 다시 원래대로 돌아가고 이래서 오락가락 하면서 이제 살아갑니다. 그런데 마이너스 10일 때 괜찮을 거야. 그리고 그냥 방치해버리는 거예요. 악화시킨다는 얘기예요. 그래서 마이너스 10이 어디로 가게 되냐면 이렇게 계속 악화되게 되니까 마이너스 100까지 악화되기 시작을 하는 거예요. 방치를 하기 때문에 그래요. 그냥 내버려두기 때문에. 그러면서 이제 여기에서 이게 일정 기간 지나가게 되다 보니까 또 플러스 100에까지, 왜냐면 그걸 너무 힘드니까. 그래서 플러스 100으로 가다 보니까 마이너스 100과 플러스 100을 막 넘나들기 시작을 하니까 내가 너무 힘든 거예요. 그러니까 이전에 힘든 것보다 훨씬 힘든 거예요. 기간도 오래 걸리고. 그래서 이렇게 진행을 해 나갑니다. 그래서 우리가 마이너스 100일 때도 플러스 100일 때도 심리에 문제가 있다라고 얘기를 하는 거예요. 왜냐하면 이 플러스 100에 있던 사람이 마이너스 100으로 떨어졌을 때 오는 거는 그 고통은 일반 마이너스 100을 느끼는 것과는 엄청 차이가 있기 때문에 마치 마이너스 200을 느끼는 것 같은 거예요. 이게 몇 번 반복되면 어디로 갑니까? 심리장애급으로 가는데 여기는 마이너스 1000에서 예를 들어 플러스 1000이라고 보면 돼요. 그러니까 100 가지고는 이제 이 차원 자체가 틀려요. 차원 자체가. 일로 가게 되는 거예요. 일로 가게 되니까 문제를 가져가면 할수록 점점 더 얘가 악화되기 시작을 하는 거예요. 악화되고 하나가 고장난다? 그럼 마이너스 10,000에서 플러스 10,000이 가는 거예요. 이때가 되면은 뭐가 됩니까? 플러스 10,000에서 한번 떨어지면 마이너스 20,000의 고통을 느끼게 되고 아픔을 느끼게 되는 거예요. 이 막 죽을 위기로 막 들어가는 거예요. 이때부터는 생사가 오고 가는 거거든요. 그러다가 이게 악화되게 되면은 마이너스 100,000에서 플러스 100,000을 오고 갑니다. 이때 되면은 죽고 살기로 가죠. 이게 원리가 이렇게 돼요. 그래서 가장 위험한 때가 언제냐 그러면은 바로 이 플러스에 있을 때예요. 플러스에 있을 때. 이게 오락가락 하는 게 결국은 우리 인간을 살아가면서 희노애락의 감정을 느끼면서 살아가면서 행복을 느끼도록 이렇게 만들어지는데 한번 내려갔는데 안 올라오고 있어. 회복이 되질 않고 있어. 이제 그렇게 될 때 우리가 치료를 필요로 하거든요. 그러면은 우리가 어느 정도의 강도에 들어가 있느냐에 따라 가지고 내가 심리를 이용할 것이냐. 이게 잘못됐다는 게 아니에요. 심리 이용을 할 것이냐 아니면 신체를 이용할 것이냐 마음을 이용할 것이냐가 결정이 돼야 돼요. 여기서 가장 중요한 거는
치료를 할 수 있는 영역이 있고 할 수 없는 영역이 있거든요. 그래서 굳이 우리가 갈 때 지금 경증이고 심리 문제 있는데 굳이 기간도 오래 걸리고 비용도 많이 들어가고 그리고 노력도 많이 들어가고 있는 이 마음을 이용할 필요가 과연 있겠느냐. 조금만 노력하면 되는데 예를 들어서 여기서는 심리 문제 있을 때는 100만큼만 노력하면 되는데 100만큼만 여기도 100만큼만 노력을 하면 되거든요. 근데 마음을 이용을 하게 되면 이유야를 막론하고 무조건 만만큼 노력을 해야 돼요. 아니 그게 원래대로 돌아갈 수 있는데 100이면 원래대로 돌아갈 때 굳이 만까지 노력해가면서 원래대로 되돌릴 필요는 없잖아요. 이게 매우 중요한 거거든요. 그래서 우리는 과연 심리치료라는 개념이 만병통치약이냐, 심리치료가 과연 만병통치약이냐, 이것도 되게 어렵고 정신의학도 만병통치약이냐, 이것도 되게 어려워요. 그럼 마음을 이용한 치료는 만병통치약이냐, 그것도 어려운 거예요. 왜? 하지 말아야 될 사람들이 있거든요. 굳이 그걸 왜 해? 그래서 영역이, 역할이 매우 중요하다. 그래서 우리가 늘 생각을 할 때 심리치료와 마음치료를 지금은 한 번은 구별을 할 줄 알아야 돼요. 그래서 심리치료와 마음치료, 엄격히 따지면 신체를 이용한 정신의학 영역이 관련되는 세 가지로 우리가 마음이 아플 때 회복하는 방법, 일상으로 회복하는 방법은 이 세 가지를 어떻게 쓰느냐. 그러려면 어디다 써야 되는지를 알아야되려면 이게 구분이 돼야 되거든요. 이것조차 지금 구분이 안 돼 있어요. 아프면 무조건 정신과 오면은 정신의학으로 아픈 건 다 치료할 수 있어. 아프면 상담 와서 심리를 다 치료할 수 있어. 지금 이게 현실이에요. 현실. 이거 구분도 안 돼 있고, 그 다음에 또 뭐예요? 그냥 이 구분 자체가 아예 안 돼 있어요, 지금. 구분 자체도 안 돼 있고, 그리고 내가 다 치료해. 라고 이렇게 가게 되니까 문제가 매우 심각해지는 거예요. 하지 말아야 될 걸 막 하고 있는 거거든요. 결국은 점점 악화돼 갈 수밖에 없는 현실이 되는 거예요. 이게 우리가 한 번쯤은 생각을 해야 된다는 얘기예요. 그래서 아프다고 해서 무조건 다 하는 게 아니에요. 무조건. 내가 감기 걸렸다고 수술할 이유는 없잖아요. 그거는 원리가 같은 거거든요. 그래서 무엇을 할 것이냐는 거는 나에게 맞는 방법을 선택을 해야 되는데 아무도 지금 이 관련되는 거를 구별을 하지 않고 있다는 게 매우 어려운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특히 이 마음에 관련되는 치료를 이용을 하는, 마음을 이용을 해서 치료를 하고 있는 이 방법은 지금 연구가 되어 있지 않고 우리가 계속 마음 치료에 관련되는 부분을 이야기를 하다 보니까 심리 쪽에서도 웃기고 정신의학에서도 웃기는 거예요. 왜? 여기는 무조건 사입이에요. 왜? 연구된 적이 없으니까. 이게 지금 현재 현실인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과연 여기에서 무엇을 한번 가져가야 될 것이냐라고 생각을 많이 해요.